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10시에 전세 역전. 과연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제시해 주실까요? 두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전세 역전 종목입니다. 일단 이성우 이사는 하이브를 가지고 오셨고요. 조선일 매니저는 메가 MD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하이브와 메가 MD 오늘장 두 종목 모두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렇다면 하이브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인 걸그룹 소식이 있던데요. 그 네. 모멘텀을 기대하시는 건지 하이브 어떤 관점이십니까? 네, 일단 그러한 관점이 포인트겠고요. 네. 하이브는 좀 엔터사 중에는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표적인 그룹이던 BTS 같은 경우가 군대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앨범에 대해서 좀 발표에 대한 이슈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한 차례 하락을 했었고요. 이게 그 BTS의 그 이익 기여도 부분을 전부 다 뭐 빼면 한 시가총액이 한 7조 5천억 원 정도, 그 부분이 일단은 적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주가가 더 빠졌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BTS 같은 경우가 단순히 하이브의 이익 기여, 뭐 콘서트, 앨범 이 부분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뭐 무형적인 자산 가치, 브랜드 가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익의 지속성 여부가 물음표가 나다 보니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저도 배제하고 보다가 이번에 그 미니진 그분께서 대표적으로 이 그룹을 내세웠거든요. 네. 내세운 게 그 하나의 그룹의 히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미니진이라는 분이 K-팝 컨텐츠에서는 그 SM의 어떻게 보면 캐리를 한 하나의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다시금 하이브를 말씀드리게 됐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점은 뭐 앨범이 얼마 나가고 이게 이익 기여가 얼마 나타난다라고 이 걸그룹을 바라볼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단순히 뭐 이쪽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K-팝을 바라볼 때는 네. 앨범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컨텐츠 요소로 거기에서 어떻게 히트가 있을 수 있는지 그 여부로 바라볼 부분이다 보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일정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8월 1일에 음원 공개가 있고 8월 8일에 정식 앨범 발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모멘텀이 존재하는 측면에서 하이브를 말씀드리게 됐고, 또 2분기 실적에 비춰본다고 하면은 1분기에 BTS 콘서트에 대한 그 실적 기여 부분이 빠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2분기에서는 뭐 예상치보다는 잘 나올 수 있는 실적 부분까지 네. 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제가 좀 16만 5,500원을 제시드렸었는데 네. 단계를 올려서 16만 8천 원에서 17만 원 선까지는 매수 가능하다는 결론이겠고요. 네. 목표가는 18만 3천 원입니다. 이게 18만 3천 원인 이유가 그 이익에 따라서 기여를 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아니라 지금은 모멘텀적인 요소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 가능 구간 요소로 18만 3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매수가의 5%로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이브 새로운 걸그룹,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의 그 훈훈했던 표정을 보셨을 텐데 우리 이성우 이사님도 네. 미소를 감추지를 못하시네요. 아, 이게 네. 콘텐츠적으로 뮤직비디오만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구 스토리를 더해줬더라고요. 네. K-팝의 그 시초가 됐던 그때 뭐 밀레니엄 때 타임과 연결되는 요소로 구성을 했다는 게 그 미니진이라는 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뭐 다른 질문을 드렸는데 약간 싹 말 바꿔서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는데 뭐 좋아하시는 건 숨기실 필요 없어요. 예, 다들 뭐 예쁘고 예, 걸그룹들 다 노래도 잘하고 댄스도 훌륭하고 어쨌든 하이브의 주가의 앞으로의 움직임 사실 그 동안에는 가지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또 시름이 크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18만 3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메가 MD를 볼 텐데요. 조선일 매니저님, 요즘에 이제 방학 때 되면은 그렇죠. 이런 온라인 강의들이 또 한 차례 테마처럼 싹 움직이는데 메가 MD를 꼽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코로나가 지금 확진을 계속 하고 있죠. 네. 어제 11시 이후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한 3주 이상 계속 더블링, 계속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온라인 강의라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국영수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메가 MD 같은 경우는
경우는 특별하게 의전원이라고 그러죠.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대학원을 진학을 할 때 의학대학원에 가거나 또는 이제 약대를 진학하시는 분들이 듣는 강의입니다. 좀 색다르죠. 보통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블릭이 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온라인 강의가 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네. 전반적으로 온라인 강의는 컨택해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요. 네.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회사가 메가스터디입니다. 그쵸. 바로 교육계의 삼성전자죠. 상장되어 있는 게 지금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네. 메가스터디 교육, 메가MD가 있는데 두 종목은 이미 오래 전에 많은 이제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메가MD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도 상장 이후에 박스권을 연봉상으로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 전문 대학원이나 약대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 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2015년도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에 2016년도부터 이상 6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배당을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한 4,000원일 때 이 회사가 배당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원을 배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으로 한 3.3% 이상 배당을 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요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MG 새마을금고에서 3% 이상 적금 이자를 주는 곳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시가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 네. 주가는 보면은 이렇게 얼마 비싸지 않은데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가치주라고 그러는데 가치주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배당주에 거기다가 코로나에 대한 수혜 그리고 온라인까지 겹쳐서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올리다 보니까 뭐 유튜브 또는 온라인으로 올리면서 관련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심지어 서버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단기, 중장기도 관심이 좋은데 우선은 이 회사 매수 가격을 한 3,500원 정도 잡고 단기적으로는 목표 가격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 4,500원 네. 그리고 손절 라인은 3,500원 매수한 다음에 한 번 더 매수해서 3,200원 두 번 매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손절 라인은 3,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MD 이 시장에서도 기대할 만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메가MD를 꼽으셨던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를 4,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전세 역전 종목 두 종목을 확인해 봤는데 과연 또 앞으로의 움직임이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꼽아서 두 분의 투자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오늘장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뭐 거래소 관련된 종목이 있죠. 빗성 관련해서 시장에 풍문이 전해졌습니다. 뭐 관련해서의 내용도 함께 짚어보고요. 비덴트의 주가가 현재 상한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매각설의 진위 그리고 비덴트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 비덴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보시죠. 자, 한 분은 X, 한 분은 O 의견을 주셨는데 조선희 매니저님은 O 의견을 주셨고요. 이성우 이사는 X. 비덴트 요 빗성 관련해서 이게 이미 진행된 건이고 무산이 됐다라고 전해졌는데 맞나요? 뭐 그런 설도 있고요. 네. 네, 빗성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좋은 시절부터 얘기가 나왔고 또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위 여부는 뭐 명쾌하게 판단을 할 수 없겠고요. 네. 이게 만약에 4조 원에 대해서 매각이 된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비덴트가 빗썸의 지분을 10.29%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빗썸홀딩스가 빗썸의 지분을 74% 가지고 있는데 네. 비덴트가 빗썸홀딩스 지분을 34%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산을 해보면 그냥 지분으로 환산을 해보면 더해질 수 있는 게 1조 2천억 원이거든요. 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 원입니다. 뭐 환산하자면 2배 이상 주가는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환산하자면. 근데 이게 그 비트코인이 좋았을 때 주가 같은 경우가 거의 그 타이밍이에요. 4조 정도 매각이 더해진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네. 기존에 계속 이어져 왔던 매각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4조 원에 대한 가치가 기존부터 얘기가 있어 왔었던 점. 예, 그렇다 보니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이거를 지금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추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네. 대한 물음표가 있다 보니까 저는 X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매각설 관련해서도 일단 뭐 시장에서 전해지면서 주가의 급등세가 보이긴 했지만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선임매전이 오를 주셨던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많이 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관점이 이제 이게 거래소가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가격하고 많이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그렇죠. 가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상화폐의 큰 고래들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됐던 바로 이제 테슬라의 CEO나 몇 분들은 전체적으로 갖고 있던 지분을 다 매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조금 고래라고 할 수 있는 몇 분들이 다시 이제 바닥이다라고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큰 고래들의 싸움이다라고 보는데 빗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 이슈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상화폐 가격하고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가상화폐 가격하고 좀 연동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이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22일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했죠. FTX에서 이제 빗썸을 인수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빗썸 거래소 인수가 2018년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넷마블에서 그때도 한 1조 원을 들여가지고 인수하겠다라고 했다가 2조 원을 올렸는데 결국은 인수를 하지 못하고 지분을 갖고 가게 됐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4조, 5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금액으로 회사를 다 가려고 해도 빗썸 측에서는 사실 지금 거래를 하고 나면 거기 수수료 때문에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게 코인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올라가도 거래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세가 나오고 떨어져도 거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세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수익을 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 게임 기업이나 여러 기업들 중에서도 매수를 하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결국은 인수를 못하고 지분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번에도 FTX 같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만약 제가 이제 빗썸의 최대 주주라면 매각을 하지 않고 지분을 같이 나눠주면서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시장 사이즈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고 FTX 같은 경우는 미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적으로 또 가상 거래소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글로벌 상황에서도 빗썸을 또 예의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매각보다는 지분을 조금 어느 정도 그거를 매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일부 듭니다. 지분 전체 그렇습니다.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분 매각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주가의 흐름을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덴트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주가가 1.57% 하락, 지난 주말에 이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보호예수 물량 해제 관련한 시장에서의 하락세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X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단기적인 불안감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중장기적 이상으로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성우 이사님. 네. 일단 보호예수 해제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물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좀 부담되는 수준인가요? 뭐 80만 주와 관련된 아니면 네. 뭐 90만 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공시가 나와 있거든요. 네. 기존에 상장을 할 때. 근데 이게 전부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그룹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물량 같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실제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 자체는 저희가 공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적고요. 여기에서 생각할 부분은 일단은 6개월 보유 예수가 풀리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그쵸. 점, 27일이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 선물이 상장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점이 자, IPO 펀드는 거기에 대해서 해지를 못해요. 펀드의 규약상으로 일단 못하는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실제 펀드로 받은 다른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의 플레이는 오늘 선물이 올라왔을 때
헤지 플레이로 선물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그 차이 이게 갭이 크지 않다고 하면은 네. 이게 그 페어하게 붙어 있다고 하면은 그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오늘의 선물 매도를 치고 27일에 락업이 풀렸을 때 물량을 매도하면서 뭐 네. 선물을 같이 그렇게 다시 환매수하는 그런 차익거래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오늘 기준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을 X를 드리게 됐고요. 이제 27일 보유예수가 풀리고 나서는 그때는 밸류가 비싸더라도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접근은 X지만 네네. 보유예수 물량 해제되고 나서 그 다음 출렁임이 나타나고 나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네, 왜냐하면 밸류가 비싸기는 해요. 네. 저희가 CATL 비교해서도 비싸고 LG에너지 솔루션 밸류가 비싼데 시총 상위에서 만약에 시장 플레이가 나타나면은 추가로 연금이라든지 그쪽이 인덱스가 편입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27일에 보유에서 풀릴 때는 그 물량에 대한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 그때는 매수 대응이 낮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조선희 매니저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X 의견을 함께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X 의견을 드렸던 게 원래 이제 락업 물량이 지금 네. 27일 날 이슈가 있죠. 방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늘 선물 상장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패시브 물량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패시브 펀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내 기관들 또는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패시브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LG에너지 솔루션은 패시브 펀드에 운영이 돼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X를 표시를 하긴 했는데 주가가 이제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 중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분 갖고 있는 게 2억 주가 락업이 되는데 분명 관련사이고 모회사이면은 매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그래서 이거는 락업이 풀리더라도 이제 안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996만 주가 되고 있는 8% 정도 관련된 이 지분은 분명 매도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의 좀 조정은 좀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지금 너무 바닥이다 보니까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슈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뭐 거의 작년 2월 달 이후에 거의 뭐 지금 금년 2월 달 상장하고 난 이후에 거의 주가가 지금 뭐 한 6개월 이상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락업 이슈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슈가 끝나고 그리고 패시브 펀드에서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네.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과연 이번에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가 되고 나서 또 그 후의 움직임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기대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이번 주 27일 이후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를 세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오늘 뭐 현대모비스, 기아차,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좋은데요.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증권광장을 통해서 자동차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참 많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 현대차 과연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의견 보기 전에 일단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현대차가 체결을 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2조 4천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2023년부터 26년간 4억 7,200만 달러의 재산세도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은 2억 1,200만 달러의 소득공제 현대차가 받게 되고요. 공장 건설 기계와 또 건설 자재 관련한 세금도 면제를 받게 되고 현대차 투자의 목표치의 80% 미달 시에는 그러나 이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던 것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이렇게 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지아주가 통큰 혜택을 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주가의 반등의 뭐 원인이 됐을까요, 이성우 이사님? 뭐 많이 투자하라고 이제 뭐 혜택을 주는 건데 네. 미국 쪽에서는 현대차 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러한 공장 신설을 엄청나게 푸시를 하고 있죠.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보기에는 네. 괜찮잖아요. 근데 중립적인 요소입니다.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는 부분이겠고요. 언제나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이게 투자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냐,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해외에서 주는 세금 혜택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통상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시켜 준 겁니다. 예, 즉 결론적으로는 특별한 요소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생각해 볼 점은 북미 시장 쪽의 점유율의 증대 요소가 되는 거겠죠. 네. 네, 그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 생각해 보면 이게 캐파를 계속 늘려나가는 단계보다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고, 네. 그다음에 2분기 실적에서 초점이 됐던 부분이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환율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과연 지금 두 분 모두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제한적인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희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가 부양을 하거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한 8,900억인데 무려 한 53,000% 이상 위보금을 갖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현대차는 조금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설비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갔죠. 보통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1조 원 넘게 지금 자본이 들어갔는데,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한 5,000% 넘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분명히 경제가 안 좋을 때 이런 기업들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력인데, 지금 오늘 이제 조지아 어제 이제 발표가 있었죠. 내용 보면은 조지아에서 이렇게 큰 혜택을 주었던 이유는 현대차가 오래전부터 20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두 개의 주에다가 집중적으로 공장 설립을 하면서 네. 관련 기업들과 함께 많은 기업들과 함께 그 지역에 뿐만 아니고 미국에도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번에도 6조 3천억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바이든이 방한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이러한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발표가 나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런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그런 굴지의 기업들이 국내나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조금 뭔가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훌륭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와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곳곳에서 이런 투자를 해서 경기 활성화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 앞으로의 움직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자동차주의 주가를 보는 걸 참 재밌어하고 현대차를 주주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움직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마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휴일에 마트가 문을 닫죠. 그걸 이제 없애겠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없앨 시에 주가가 5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있는데요. 과연 두 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투자 의견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성홍 이사님, 주말에 이마트 가셨다 발걸음 돌리셨던 적 있으십니까? 저요? 저는 종종 있어요. 네네. 문 닫는지 워낙, 모르고 갔다가.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내용이 네. 있고 나서 이마트는 필히 플레이는 했어야 돼요. 그 뉴스를 보고 네. 플레이를 하고 반대급부는 편의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네. 지금의 신규 매수는 당장은 아닙니다. 네.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가지고 가는 구간이겠죠. 왜냐하면 그 의무 휴업이 해제되게 되면은 일단 기존점 매출로 한 10% 정도 오르게 되고요. 이익만으로 붙을 수 있는 게 이마트에서도 한 20%는 이익으로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는 구간. 다만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또 기로의 구간이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리 이걸 매수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좀 기로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기로점이라고 하면은 수급적인 요소도 있겠고, 그다음에 의무유점 관련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반 정도는 반영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자, 이마트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근데 문을 닫지 않으면 매출이 이렇게 많이 오르겠다라는 거는 가정일 텐데 이걸 아예 또 기정사실화하는 시장 분위기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네.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예전에도 코로나 사태 때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에 컨택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쓱 배송이나 온라인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마트가 거의 그죠? 더블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지금 사실 어제도 제가 이제 둘째 처형 집에 놀러 갔었어요. 근데 구체적이시네요. 목동이신데 네. 왜냐하면 이제 힌트를 좀 얻죠. 제가 이제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리딩해드리는 네.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생각이 다르고 이제 그분들 생각이 다르니까 좀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그분 집에 가가지고 넷플릭스의 우영우를 보고 야 이게 재밌구나 그런 걸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봤었는데 가니까 이번 주에도 지난주 일요일 날도 이마트가 닫았더군요. 트레이더스도 그렇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 규모가 오프라인 상에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만 만약 예를 들어서 주말에 2주, 4주 또는 1주, 3주 돌아가서 지역별로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닫는 마트가 계속해서 열어준다면 네.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지금 온라인 상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올라서 이런 이슈 때문에 올랐다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앞으로 더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긍정적이고 좀 중장기적으로도 투자 시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거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확정이 될지 여부도 함께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